바로 지금 중국이 일단 치고 들어왔죠. 물론 뭐 김정은 쪽은 뭐 먼저 쳤지만 지금은 사실은 김정은보다도 중국 쪽이 더 문제가 되는데 현의제는 누가 봐도 친트럼프 노선이고 중국하고 가까울 수 있는 노선이 아닌데 난 이번에 쓴 중국의 이 글로벌 타임스 이제 뭐 관영 매체예요. 중국 언론 다 관영 매체죠. 이재명 비판 내용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중이고 친중을 떠나서요. 이 이재명이가 트럼프 앞에서 푸들처럼 기어다닌 거 플러스 알파 왜 쓸데없이 CSIS 가서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안보도 미국이랑 할 거고 경제도 미국이랑 할 거고 중국은 그냥 이웃집에 있는 그 형편없는 놈 오다 가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로 지내겠다. 엄청난 외교적 결례, 엄청난 외교적 결례. 이거는 이재명이 데리고 다닌 그 수행원들이 떠들어도 문제가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지리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인사나 하고 지내겠다.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은 굉장히 윤석열 때 비해서는 굉장히 점잖고 좀 무겁게 꾸짖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은 뭐 원래부터 그냥 중국과 관계없는 인간인데 이재명은 중국이 애지중지 키워오고 지원해주고 만들어 놓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의 이 본뜻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즉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 푸들처럼 기어다닌 것도 중국을 위해서 트럼프를 사기치려는 수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내친다기보다는 준엄하게 꾸짖는 거. 네가 우리 중국한테 충성하려고 트럼프에 사기쳤을 수도 있는데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너 태도. 아주 마치 어른이 밑에 꾸짖듯이 칼럼을 썼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자, 인민일보하고 뭐 같은 쌍두나 보면 됩니다. 중국의 인민일보하고 한국시보에 쓴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뿌려주는 글로벌 타임스인데 안미 경중 관련해서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 전략에 종속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언제 미국이 한국한테 공식적으로 너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야. 너 중국이랑 놀면 죽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미국도. 미국의 속내는 그럴 수 있지만은 외교 원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따위로 떠들어대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는 걸 수밖에 없죠. 말을 뱉었잖아, 이미 뱉었잖아. 자, 이재명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을 더 지속하겠습니다. 아까 어제도 설명했지만요, 한국이 이런 정책을 쓴 적도 없어요. 한국이 언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썼습니까? 주로 미국 쪽에 기반을 둬서 중국하고도 가는 그런 입장을 썼고, 이 중국이라면 환장하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언제 문재인이가 안보를 미국이랑 같이 했어요. 김정은하고 같이 했지.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안보를 미국이랑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안미 경중은 안 돼. 어떤 경우든지. 자, 이거 글로벌 타임스는 이거 중국이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 근데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를 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한국 쪽에서. 한국 기업이 누가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 이번에 미국의 푸들처럼 까불었지? 오케이. 니네 한국 기업들 중국에서 이제 장사 못해.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이거는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을 누가 포기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조심하라는 거야, 말을. 입 잘못 놀려가지고 쓸데없이 보복당한다는 거거든요.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현재 일단 이 무역 규모로 따지면은 한중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중국이 이렇게 함부로 제재하기는 좀 어려운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부품 소재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쪽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우린 중국이랑 경제를 포기한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중국이 뭐 기분 나빠가지고 보복 들어오면 도리 없지만은 쓸데없이 우리가 먼저 입으로 나불댈 필요 없는 건데
이미 이제 입을 나불거려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미가 한국의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 주지도 못했다. 이 사드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 사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바로 사드 때 이재명이 성주에 가서 미친 친중 앞잡이처럼 설치면서 중국이 이재명을 딱 찍었거든요. 아, 요놈 키워야 되겠다, 요놈. 요놈, 이 짱깨 요놈 우리가 키우자. 사드 얘기를 꺼낸 거는 이재명한테 그야말로 경고장 날리는 거야. 너 누가 키웠어, 너? 너 사드 때 네가 설쳐가지고 우리가 키운 거 아니냐? 너 죽고 싶어? 중국이 이재명 지원한 거 깔 수도 있죠. 열받으면 깔 수도 있죠.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만 해협, 남중국해인데, 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입장은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전략적 이 유연성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 보고 아직 동참하는 얘기까지 안 했어요. 동참하는 얘기는 평택에 있는 미군이 움직여서 중국을 칠 수 있게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이 찬반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다. 이거는 미군 애들이 지들이 미군 보냈다가 미군 빼겠다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걸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어떤 걸 했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마치 중국에 지령받은 듯이 절대 주한미군의 유연성 인정할 수 없겠다. 이렇게 했다가 24시간 만에 트럼프의 푸들로 변신해버렸으니까 지금 중국 애들도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재명이 비행기 안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빠지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거는 100% 중국의 지령 받았다고 봅니다. 뭔가 중국한테 받았어요. 받아서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트럼프 이제 미국에 딱 입국하니까 트럼프 쪽에서 김부선 자료를 줬던지 김정은이 800만 달러 줬던지 결국 이재명이가 뭐 숙청을 하고 혁명을 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 바짝 겁먹어가지고 중국이 나발이고 모르겠다. 나부터 살자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기어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놈은 딱 24시간 만에 배신 때렸거든요. 지금 24시간 만에. 근데 사드 때부터 하더라도 이재명을 키워온 게 최소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이재명을 배신자로 규정하지는 않을 테고 아마 그 중국에 있는 이재명 졸개 놈들한테 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졸개들이 중국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 이재명 트럼프 속이려고 우리는 무조건 짱깨인데 지금 트럼프 속이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직도 남아있잖아 그놈들. 박병석이나 이재명이 보낸 중국 특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국에다가 지 졸개들을 보내놓고 미국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요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중국 애들이 불러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저 왜 저래 그러니까 아 트럼프 사기치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점잖은 수준의 칼럼 나온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진짜 이재명에 배반당했다 그러면요. 그때 윤석열이 했듯이 불질러 버리겠다, 불사와 태워 버리겠다 그 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점잖은 칼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을 보여야겠다. 아직까지 이재명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요 놈은 우리가 키운 놈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중국의 다른 매체들인데 뭐 이미 중국이란 나라는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민일보 쪽 보면 다 게임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보면 자 2016년 10월 12일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겠다. 이재명 분노시아 사드. 이게 중국이 이재명을 딱 찍어놓은 그때 아닙니까? 두려움과의 전쟁, 사드 반대 촛불을 듭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모든 위기적 노력은 평화를 정착하고 전쟁 위협을 제거한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한반도 평화를 명백하게 위협합니다. 이때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트럼프가 돈 내라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을 텐데 왜 미국의 미사일을 공짜로 한국에 갖다서 보호해주냐 돈 내라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만에 이재명이가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 그럼 트럼프는 미사일 들고 갔겠죠. 그대로. 북핵 미사일과는 무관하며 대북 제재 공조의 균열을 가져오는. 그러면 사드가 북핵 미사일이 아니면 사드는 왜 갖다 놨다는 거죠? 지금 북핵 미군이 갖다 놓은 이유는 미군이 사드를 성주에 갖다 놓은 이유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어디다 쏠 거냐 혹시라도 부산 쪽에 쏜다. 왜? 부산 쪽에 쏜다는 이유는 어차피 전쟁이 벌어지면은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이 부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을 초토화시키면 미군이 못 들어온다. 그럼 공산화 시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제1순위로 성주를 놓은 거고 수도권을 보호를 위해서는 평택 쪽에 하나 더 놔야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놈이 이렇게 선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사드가 더 못 들어왔잖아요. 현재. 근데 주한미군이 발표한 게 틀렸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사드가 뭐 때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게 중국 쪽 주장 아닙니까? 중국 쪽 주장이 사드는 북핵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다. 중국 동북 지역을 견제하려고 들어온 거다. 그럼 이재명은 지금 중국의 지령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드 반대를 선동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그 여기서 이재명이가 지 부인까지 끌고 와서 계속 집회하고 사드 반대의 상징이 됐잖아. 이걸로 민주당 쪽에 그 미친 개돼지들 괴담 괴돼지들의 영웅이 돼가지고 이걸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의 대주주가 누구야? 중공이지, 중국 공산당. 근데 이게 어디 감히 트럼프한테 가서 포들처럼 걸어 이게 죽고 싶냐? 지금 중국의 입장이 이거죠. 더군다나 그 유명한 친중 쉐쉐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이재명은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쉐쉐 발언에 환호. 중국과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야, 이재명이는. 이것도 한국신보,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 언론들은 인민일보 계열들인데, 아마 공산당 이제 기관지들. 이재명, 왜 중국을 도발하는가? 대만 문제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들의 이재명의 발언을 조명했다. 그는 왜 중국이 찝찝거리냐? 그냥 쉐쉐, 대만도 쉐쉐, 중국도 쉐쉐, 일본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국엔 땡큐. 이러면 된다는 놈이잖아. 이러면 된다는 놈. 그 지금 사실은 그러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아무데나 기어 다니잖아. 일본 가서 완전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다녔지. 위안부도 몰라요. 나는 강제징용도 몰라요. 우리 영원히 해먹어요. 이러고 다녔잖아. 일본에 가서. 어찌 보면은 이걸로 보면은 일관성이 있네 이놈이. 아무한테나 가서 기어다니겠다. 몸 대주고. 근데 이 당시 중국은 지들의 이해관계를 맞았다 생각해서 이재명을 영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윤석열 한구시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에 치우쳐 있다는 평을 받아왔고 중국 간에서 부적절한 윤석열이도 무지하게 쓸데없이 중국에다 갖다 쳐댄 거야. 그냥 바이든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 중국에다가 짱돌 던지고 뭐 대만 건드리지 마라. 네가 뭔데 대만 애들도 대만 애들끼리의 그 해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의 리슈렌 부총통 초청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만 해법에 대해서 리슈렌 부총통이 하나도 동의 안 하더만 쓸데없이 잘못 움직였다가 대만의 평화가 끝난다. 윤석열이가 괜히 대만 부추겼거든. 그래서 대만 애들도 윤석열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자꾸 싸움 붙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대만 해협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한다. 이 발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발언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재명의 찝쩍거린다라는 표현을 자오로는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주로 쓰인. 그렇구만.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중국에 찝쩍거리지 말란 얘기는 왜 약자가 강자한테 불편하게 하느냐. 이게 이재명의 인생 철학이야. 강자한테 기고 약자를 짓밟고 국민을 사기치겠다. 이게 이재명의 인생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 내수들은 이렇게 중국의 우호적인 말 몇 마디만 하면 한국은 모든 이익을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돌려받았잖아요. 중국에 저렇게 아부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띄워줘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재명이가 밑바닥에 있어야 할 놈이지. 성남시장을 커리어도 안 되는 놈이었는데.
근데 이런 이재명한테 뒤통수 맞아버렸으니까 중국이 씨 완전히 지금 돌아버린 거죠 이게.